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한국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긴 문이 한 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통일은 민족적 과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사는 우리들이 선열들에게 떳떳합니다. 유대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갖고 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앞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또 기대를 걸어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홍역 환자가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전시는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에 의한 일시적 양성 반응으로 확인돼 홍역 환자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에게 신규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을 실시합니다. 충남 서해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요즘 봄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이 새 대표를 맞았습니다.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학 선배가 선임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세종시 공공시설물 곳곳이 부실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해 1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현재 홍역 확산 우려와 LNG 발전소 문제, 새 야구장 논란 등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과 고위공직자들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다며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대전 방문의 해가 아닌 해외 방문의 해였던 모양이라며 혈세 7,700만 원에 달하는 해외 순방을 추진하는 시와 시의회의 결기가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에게는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KBS 대전 총국의 특집 다큐멘터리 명예의 그늘을 제작한 황정환 유민철 기자가 모교 언론인 클럽으로부터 올해 1분기 방송부문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그늘은 대전 충남에 연구가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5명을 심층 취재해 광복 후에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삶을 밀도 있게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보도국의 황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황 기자 수상 소식 전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이 새 대표를 선임을 했는데 허태정 시장의 대학 선배라면서요. 네, 대전시티즌 구단주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공석인 대전시티즌 대표를 지명했는데요. 밀실 인사, 전문성 부족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인물은요,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의 최용규 씨입니다. 네. 스포츠 경영 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서요, 어떤 기준으로 축구단 대표로 선임했는지 의아스러운데요. 알고 보니까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당연히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대전 시티즌 정상화를 바라는 팬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대전 시티즌이 요즘 참 어려운데 이 새 대표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3년 연속 2부 리그 신세고요. 또 최근엔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요. 김호 대표가 사퇴해서 그 권한 대행 체제로 그동안 운영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새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낙하산 논란이 커지니까요. 최윤규 대표가 취임 하루 만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구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티즌의 재정 안정성과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은 창단 이후에요. 18명의 대표를 선임했었는데요. 3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그동안 한 명도 없어서요. 최 대표의 각오대로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전 시티즌 그동안 대표들의 무덤이었군요. 팀이 잘 될 리 없었겠죠. 예. 그래도 기대를 이번엔 좀 해봅니다. 네. 요즘 태안반도에서 봄 꽃게잡이가 한창인데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1년 전에 제가 꽃게잡이 취재했을 때도 그때도 어획량이 아주 적다고 했었거든요. 올해도 아주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요즘 태안반도에 들어오는 어선들은요, 어획량이 한 척당 수십 킬로그램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꽃게 출하량도요, 태안반도 전체를 따져봐도 하루 1, 2톤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어획량이 예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안 신진도 위판장의 경우에요. 봄꽃게 1kg에 45,000원 정도에 거래돼서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000원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후반부터는요. 다행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최근 몇 년 새 꽃게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들도 올해 봄꽃게 맛 보기가 어려워졌군요. 예.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예. 이 플라스틱 등 바다 환경의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역 소식 알아보죠. 다행히 지금 소강 상태예요? 네, 어제 다행히 추가 환자 발생이 없어서요. 확산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의심 환자가 14명 보고되기는 했었는데요. 정밀 검사해보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생후 13개월 아기가 있었는데요. 이 아기는 지난 2일 예방접종을 맞은 뒤에 일시적으로 홍역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서 확진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된 홍역 확진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요. 6명은 자택에 격리돼 있습니다. 또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요, 안정기에 접어든 4명은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이 홍역이 집단 발병했던 병원은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갔죠. 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소아 전문 병원입니다.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휴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요. 원내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환자는요,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치료를 계속 해주기로 했습니다. 홍역 환자가 발생한 대전시, 공주시, 세종시는요, 민관 합동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 상태인데요. 홍역 확진자와 접촉한 1,778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 같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동반 성장을 선도할 제2기 충남 스타 기업을 모집합니다. 희망 기업은 26일까지 충남 테크노파크로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구역원 상권 활성화재단은 오늘 야시장인 백마강 달밤 시장을 개장합니다. 올해 백마강 달밤 시장은 9월까지 열리며 개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부여시장 광장에서 운영됩니다.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인더스트리 4.0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3D 프린터와 드론을 청소년들이 기초에서 중급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신청은 5월 10일까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의 금요경제강좌가 오늘 오후 2시 본부 5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오철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옛 충남도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을 개최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은 또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역 명소 상설 공연 참여단체를 공모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대전예술가의 집 5층 소통의 방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 접수는 15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만 합니다. 충남도서관은 오늘 오후 7시 30분 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에서 용혜원 시인의 시는 삶의 표현이다를 주제로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를 엽니다. 홍성에 있는 고암 이응로 생가기념관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픈 스튜디오 춘바람 나는 나비를 개최합니다. 입주작가를 소개하고 기존의 창작 활동과 작업 환경을 공개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 군민의 영화 관람을 위해 마련된 예산 시네마가 개관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기존 6,000원이었던 영화 티켓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예매한 관람객에게는 팝콘과 음료, 초대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은품 응모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걷기대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주 마곡사에서 개최됩니다. 코스는 백범당에서 삭발바위, 영은교, 마곡사 해탈문, 백년암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 태안 세계 튤립 축제가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우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열면서 개최 국가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기업 홍보,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의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이제는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2019 대전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2019 대전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과 관련해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정문영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문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문현입니다. 예. 요즘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또 기업 홍보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스포츠 산업 자체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 스포츠 산업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산업을 얘기하고요. 예.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이제 스포츠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포츠 시설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 생산, 유통, 판매하는 모든 산업을 스포츠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청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최근 들어서 생활체육 참여 인구 수가 국민 60%에 이를 만큼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냥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정도로 스포츠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스포츠 용품 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참여 인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스포츠 환경이 첨단 산업화가 되면서
스크린 스포츠, 스마트 스포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거와 포함된 스포츠 ICT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신시장이 열린 것이죠.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연구개발 장비들이 골프나 테니스, 축구, 야구 같은 야외 스포츠는 물론 또 경험하기 어려웠던 사격, 양궁 이런 종목들도 아주 많은 장비들이 개발돼서 계속 보급되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첨단 기술들이 이제 스포츠 용품에도 적용이 되면서 예. 다양해지고 요즘 또 가격도 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스포츠 용품들. 예.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싸지고 있습니까? 예. 예. 스포츠가 대중에게 다양하게 확산되고 또 이게 상품으로 되면서 이 스포츠가 이익을 창출하는 고유의 산업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스포츠 산업의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예. 이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를 약 1,500조로 발표하고 있고요. 1,500조. 예, 1,500조. 예. 대전시 1년 예산이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미국, 중국, 일본이 약 6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한국은 이제 50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 예산이 약 16배나 되는 엄청난 시장이 매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스포츠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개인들도 스포츠 쪽으로 쓰는 비용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스포츠 시장의 국제화 또 세계화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건데 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그것은 스포츠가 다양해지고 참여 인구수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런 그 분위기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들이고 스크린 스포츠와 같은 종목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것을 기회로 보고 있다가 이제 지역 거점 스포츠 융복합 지원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게 된 거고요. 이것이 대전 테크노파크하고 이번에 이 전시회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대전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그리고 충남대학교 주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아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페스티벌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스포츠 산업인데 이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2019 대전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 이게 오늘부터 3일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죠. 스포츠 박람회라는 것이 이제 스포츠 용품 박람회가 있고요. 하이테크 박람회나 전자제품 박람회는 전자제품 박람회 속에 그런 스포츠 ICT 제품들이 이렇게 껴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포츠 ICT 제품만 전시하는 특화된 첨단 스포츠 산업 박람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첨단 스포츠 산업 도시가 되자라는 그런 것을 표방하고 이번에 페스티벌을 대전시와 준비하게 됐고요. 이것이 3일 동안 우리 지역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로 오늘 대전에서 개막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회로 대전시가 이제 연구단지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매년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려고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로 대전 도시 브랜드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이번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에 가면 어떤 전시들을 관람할 수 있죠? 약 70개 종목의 이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크린 스포츠가 많이 이제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궁, 사이클, 축구, 배드민턴, 암벽두만 이런 것이 대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VR을 이용한 게임하고 가상현실 체험 장비들, 그다음에 ICT가 적용된 이제 블루투스 무전기나 골프를 잘 치게 돕는 장비, 이런 것들, 헬스케어 용품들 이런 것들이 약 70개 정도
다양하게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회와 달리 이것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또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그런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페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받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까? 예. 그냥 가면 되는 거군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첨단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 또 이게 또 스포츠 산업 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채용 박람회도 같이 열린다면서요? 예. 보통 체험 박람회는 따로 열리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구직자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 약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제 채용 박람회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께는 일자리 정보하고 채용 기회를 좀 드리고요. 예.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인재 채용하고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도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일단 제품을 전시를 쭉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제품을 유통하거나 사실 분들, 바이어들을 좀 참여시키는 유통 상담회를 개최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거나 또는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세미나하고 연구회 또는 이제 이런 산업 동향이나 제품 인증을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를 같이 해서 이제 연구 개발도 같이 돕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품 전시, 채용, 예. 또 학술 예. 세미나, 그러니까 연구 기능까지 이렇게 총 망라해서 열리게 되는군요. 예. 이거 행사 정 교수님께서 기획하셨나요? 아니요. 같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전 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되고요. 대전시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에서 이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참여해서 세미나라든지 전시 부스라든지 또 기업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똘똘 뭉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복합적인 행사를 처음으로 기획하다 보면 어려운 게 많았을 텐데,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작년에 이제 이것을 한번 해봤고요. 예. 올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확대했고 준비를 철저히 한 개념인데, 아무래도 이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 기업들을 찾는 것들, 그 기업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하게 도와서 또 참여를 독려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조금 힘들었지만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로 홍보가 잘 됐습니까?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에도 많이 이제 가서 또 배우려고 가보는데요. 예. 해외 전시가 보통 1년 전에 다 이제 이렇게 홍보가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무역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공지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이 산업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세계적인 그 전시회로 키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그렇게 세계적으로 홍보는 아직 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내년 또 후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대전에 아주 토착 사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외국인 바이어가 알고 온다면 좀 불편한 점 없이 잘 그 대응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어차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인력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은 뭐 즉시 대처가 되고 또 이 참여 기업들도 해외 전시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어서 오시면 언제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산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그렇게 해서 대전에 많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AR, VR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좀 대표적인 특이한 제품이 전시되는 게 있다면 회사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종류를 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테니스를 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요. 이제 그 탁구대가 없이 테니스 장소가 없이 그냥 이렇게 VR 체험기를 쓰고 그렇게 하면 안에서 공이 나오고 본인이 똑같이 운동량을 발휘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것이 오락이라고 하면
총을 쏜다거나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콘텐츠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네. 이것을 운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기업들을 돕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실내 스포츠로 또 발전이 되고 또 운동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비싼 장비들이 있는데 네. 그 콘텐츠만 개발을 하면 그런 것들 장비들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거의 뭐 단순화시키면서도 그런 운동들을 체험해보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주말에 여기 가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도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사전에 사전 신청을 좀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전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이라고 검색 엔진에 치시면 그대로 행사 소개하고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요.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나들이 오시는 개념으로 거기 벚꽃도 많이 펴 있는데 예. 대전 무역전시관 오셔서 그냥 안으로 쑥 들어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전 무역전시관 그냥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예.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2019 대전 첨단 스포츠 산업 페스티벌과 관련해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시 청년정책 이러다간 산으로 간다란 타이틀로 대전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온갖 청년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제각각 산재돼 있어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젊은 층 가난할 빈자 빈테크로 주머니 채운다. 대전일보는 낙태죄 66년 만의 역사 속으로, 중도일보는 충청 판세 가른다 총선 칼 빼든 여야,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